여왕 2집 23회입니다. 회장 선임 투표 결과 황기찬이 회장에 당선이 되었죠. 하지만 이건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재인이 한 표 차이로 이겼던 거예요. 이미 다 이긴 게임인데 이 게임을 뒤엎은 사람은 바로 강미란 고모였어요. 그러니까 강미란은 최자영의 위임장을 들고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에 도착을 했던 건데요. 최자영은 분명 강미란에게 재인을 뽑아주라고 했거든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강미란은 최자영의 뜻대로 해주지 않고 황기찬을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강미란 자신도 황기찬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표 차이로 재인이 이기고 있었는데 강미란이 두 표를 황기찬에게 주다 보니 거꾸로 황기찬이 한 표 차이로 이기게 되었던 거죠. 강미란이 두 표나 황기찬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재인도 금방 알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투표 결과 황기찬이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발표에 강미란 고모가 환호성까지 지르며 기뻐하는 장면을 재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모는 기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재인이가 회장에서 떨어진 것이 너무도 좋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재인은 너무도 상처를 받았어요. 고모라는 인간이 정말 남보다 못하구나. 아니, 우리 엄마는 분명 나를 투표하라고 했겠지만 고모하는 행동을 보니 분명 우리 엄마의 위임장을 들고 와서 황기찬을 뽑은 게 분명해. 이렇게 재인은 고모의 검은 속마음을 다 알게 되어버렸던 거죠. 사실은 내가 회장에 당선되었던 건데 고모가 두 표나 황기찬에게 주는 바람에 내가 한 표 차이로 회장에서 밀려나다니 재인은 고모에게 너무도 큰 배신감을 느껴서 그날로 고모를 남대하듯이 하게 됩니다. 고모가 황기찬을 뽑아준 걸 알면 우리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재인은 엄마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해도 최자영에게 알리는 게 100번 나은데 말입니다. 최자영은 변호사를 시켜서 대리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 더 이상 고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마에게 고모의 실체를 알리는 게 나은데 재인은 아직은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한편 고모로서는 강재인이 회장이 되는 것보다는 황기찬이 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이 강재인 손에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강재인은 유능하기 때문에 빼앗아오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황기찬은 무능하고 비리도 많다는 걸 사실은 고모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황기찬에게 회장 자리를 허락해주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황기찬의 불법 비자금을 폭로해서 회장 자리를 빼앗아서 승우에게 줄 심산인 거죠. 그나저나 고모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최자영을 찾아가서 올케는 승우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걸까요? 남편이 바람 펴서 낳아온 아이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최자영은 보살이 따로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고모는 최자영이 승우를 끝까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네요. 한편 재인이 몸을 못 가누고 있자 김도윤이 자신의 집으로 재인을 데려왔어요. 아마도 재인이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허약해져서 어지러움증으로 몸을 못 가누고 있는 걸 도윤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깨어난 재인은 고모와 승우가 꼴보기 싫어서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집을 따로 구할 때까지 혼자 호텔에서 지낼 거라고 도윤에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도윤의 엄마가 재인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으니 여기서 지내세요. 이렇게 해서 재인은 도윤네와 한 가족이 될 예정인데요. 재인은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황기찬이 재인을 YL그룹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윤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과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도윤은 곧 의사 가운을 벗어버리고 투자자로서 활약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경관리사가 되면 세금 관련 업무에 능하기 때문에 YL그룹에게서 탈세 혐의를 찾아내서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도윤이 재인을 도와준다는 거죠. 도윤은 재인을 도와서 YL그룹을 탈세 혐의를 적용하여 멸망시켜버리고 결국 재인이 YL그룹을 인수해서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윤은 재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제 입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마음이 무척 흔들리고 있는 게 보여요. 일부러 제인에게 냉정하게 대하려고 제인 앞에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제인의 흑기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출 때도 도윤은 분명 제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인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릴 때도 걱정이 되어서 지나치지 못하고 집까지 데려온 걸 보면 도윤은 제인에게 관심이 많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제인이 복용했던 약을 문제 제기해서 제인을 또 한 번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호는 제인을 만나게 되자 수면제를 건넸어요. 엄마가 늘상 먹던 약인 것을 기억해내고 할머니가 숨겨놓았던 수면제를 은호가 몰래 챙겨서 엄마에게 먹으라고 주었던 거죠. 제인은 당장 김도윤에게 이 약을 보여주었어요. 이 약이 바로 시어머니가 매일 제게 수차례 먹인 약이에요. 도윤은 수면제를 한참 바라보더니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 도유경을 찾아갔어요. 도유경쌤, 이 약은 유경쌤 시어머니에게 유경쌤이 처방해 준 건 맞죠? 보통의 의사라면 이렇게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 도유경쌤이 가족이 원하니까 불법으로 처방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유경은 김도윤의 추궁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 드린 수면제예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밤에 불면증을 앓아서 당신이 드시겠다고 해서 처방해 드린 거예요. 그걸 제인에게 먹이실 줄은 몰랐어요. 한 집에 살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매일 수차례 먹고 있었을 테니 나중에는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도유경은 고개를 숙여버리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김도윤은 도유경에게 무척 실망을 했어요. 유경쌤,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유경쌤을 훌륭한 의사로 보았었는데 제가 잘못 봤었네요. 어떻게 의사 신분으로서 가족이 수면제를 속아서 매일 먹으면서 힘들어하는데도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유경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김도윤쌤,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김도윤쌤이 제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김도윤쌤이 다시는 제인을 못 만나도록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고 수면제 먹는 걸 내버려 두었던 거라고요. 김도윤쌤은 제인이 말고 저를 좋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속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경은 끝까지 황기만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할 테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유경의 임신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윤은 유경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당장 제인을 불러서 당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시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울러 당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린 전 남편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제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무기로 사용하겠노라고 속으로 벼르게 됩니다.